자, 봅시다. 지난주에 1번 풀었은 게 2번부터 빨리빨리 보자. 자, 현서야 2번 뭐 빼기 뭐 꼴이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유리화를 해서 풀어도 돼. 그게 정석이긴 한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근사를 통해서 해봅시다. 그냥 루트 안에가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어도 비슷한 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갖고 온 문제야. 그냥 얘도 똑같이 보자. 얘가 당연히 얘는 이제 n의 2분의 3승이란 말이지.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하기 때문에 4로 수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n의 2분의 3승 더하기 4랑 비슷했으니까 저렇게 4로 수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맞냐? 그치?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있었을 테니까 얘는 이거의 제곱 이런 형태였을 거니까 원래는 n의 세제곱 플러스 8 곱하기 n의 2분의 3승 더하기의 16과 이제 비슷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결국 요 an이라는 뒤에 있는 친구가 요 뒤에 있는 친구랑 비슷하게 생기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an이란 친구는 비슷하다. 뭐랑? 8 곱하기 n의 2분의 3승과 비슷하다 이거지. 그 뒤에는 사실 몰라요. 몇 n이 있을 수도 있고 뭐 n의 2분의 1승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어차피 날아갈 친구라 상관이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물어보는 것 또한 최고차항만 물어봤으니까 p가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수렴값 q는 8이면 됐었던 그런 문제였겠지. 그래서 6배 하면 얼마니? 9 더하기 48은 57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좀 가벼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자, 3번.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3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조건 가에서 일단 로그 나오면 이건 수 1에서도 그렇고 뭐 미적분도 마찬가지지만 뭘 좀 신경 쓸까? 진수 조건 신경 써둬야 되니까 a의 2n-의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의 5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2n이라는 것은 3보다는 작아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a의 2n 플러스의 1 이퀄 a의 2n 마이너스의 알파 이렇게 줬고요. a구나.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리미트 a의 2n 마이너스의 1 하고 리미트 an이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n이 똑같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아이고, 조건 가에 추가를 아직 안 썼네. 진수가 둘이 똑같다도 써봐야 되겠지? 그래서 루트는 좀 싫으니까 둘 다 밑을 4로 맞춰볼게. 그럼 좌변 a의 2n-1 플러스의 5는 현서의 우변 뭐의 제곱과 똑같다야? 이것과 똑같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런 표현을 문제에서 썼다는 거는 홀수항과 짝수항을 각각 수렴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그 수렴값이 얼만가를 생각을 해볼 건디 만약에 둘이 똑같다면 이 위의 식이 말이 안 돼요. 그치? 왜냐면 이 식에다가도 리미트를 취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알파는 알파 빼기 a 그럼 a가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a는 양수다 이렇게 한 그런 말이 있나? 있다. 나 조건에 양수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둘게요. 리미트 a의 2n-1 쪽을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a의 2n 쪽을 마이너스의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에다가 리미트 취해버리면 그만이겠지. 자, 취했다고 치면 얘가 수렴을 할 텐데 뭘로 수렴할 거냐면 내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쳤으니까 알파 플러스 5 이쪽은 a의 2n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냐? 자, 연립해보자. 연립이란다. 풀어보자. 민종아 이거 알파 제곱 한다면 몇 알파냐? 플러스인가? 5알파. 그 다음 플러스 4는 0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의 1 이거나 마이너스의 4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중에 이제 뭐가 말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러 갑시다. 자, 알파라는 게 누구였냐면 이 홀수항의 수렴값이었어. 그러면 만약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a의 2n-1이라는 것은 이제 알파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거고 반대로 짝수항 a의 2n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로 수렴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면 홀수항인 a의 2n-1은 -4로 수렴할 거야. 수렴이니까 화살표 써야지. 자, 그 다음에 승우야 a의 2n은 어디로 수렴한다야? 이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진수 조건 따져봐봐. 어느 쪽이 말이 안 될까? 그치. 이쪽이 2n 짝수항이 4로 수렴하게 되면 이 사실과 어긋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실이 맞다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는 여기로 가면 되겠지.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a의 2n 플러스 1. 어차피 2n 빼기 1이나 플러스 1이나 홀수항은 똑같으니까 이 친구의 수렴값은 마이너스의 1. 그 다음에 a의 2n 짝수항의 수렴값은 1. 그게 마이너스의 a다. 따라서 a는 2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본인의 풀이와 다른 지점을 잘 확인해 두시고 만약에 좀 논리적으로 부족하게 풀었다면 고치시고 너네 풀이가 더 낫다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면 같이 고민해보자고.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0,0에서 시작을 할 거야. 그 다음에 0,1로 갔대. 그 다음 조건 가랑 나를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동서남북방으로 지그재그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 그래 놓고 P0, Pn 사이의 거리의 제일 먼 곳을 Fn, 제일 짧은 곳을 Gn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가장 멀리 도망갈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P2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거리가 제일 벌어질 수가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그치? 그러면 수직으로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도망가야 될 거야. 오른쪽으로 도망가나 왼쪽으로 도망가나 뭐 거리는 똑같으니까 그냥 보기 편하게 1로 도망가 볼게요. 이게 P2입니다. 그럼 이제 P3은 여기서 수직으로 얘로 갈 수 있을 텐데 원점에서 도망가려면 여기로. 그럼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냐? 그러면 이게 홀수칸 갔을 때랑 짝수칸 갔을 때랑 일반화되는 식의 형태가 다를 거거든. 그래서 그걸 구분 지으세요 라는 멘트로 분자 쪽에 f의 2n 플러스 3 물어봤고 그 다음에 f의 2n 뭐 이렇게 물어본 거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맞냐? 자, 그러면 여기서 좌표를 잡아버립시다. 만약에 p의 2n 같은 짝수면 예를 들어 여기야. 예를 들어 여기야. 즉 p2는 1,1, p4는 2,2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p의 2n은 n,n 이렇게 갈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마이너스 n, 플러스 n으로 가도 돼. 답은 똑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홀수항을 볼까? 2n 플러스 1로 갈까? 마이너스 1로 갈까? 플러스 1이 편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P3만 봐도 돼. n이 1일 때거든. 그럼 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니면 직전 거보다 한 칸 더 위로 올라갔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n, n 플러스 1이다. 1대가 제일 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따라서 얘는 루트. 자, f의 2n 더하기 3이니까 요 n자리가 n 플러스 1 한 칸만 더 갖다로씩 세면 되겠지. 한 칸 더 갈 거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2의 제곱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f의 2n은 뭐 보시다시피 이게 낫겠네. 이거는 루트 2n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최소인 g를 봅시다. 최소는 P0, 즉 원점에서 멀리 안 떨어질수록 좋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4의 배수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도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4의 배수 플러스 1이면 빙글빙글 돌다가 1 이렇게 가주는 게 좋고, 4의 배수 플러스 2면 빙빙빙빙 돌다가 하나, 둘, 마지막으로 4의 배수 더하기 3꼴이면 빙빙빙빙 돌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주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값으로 편하게 나올 것 같아. 자, g의 4n-의 3.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이야? 4로 나눈 나머지가 1. 그 말은 삥삥삥삥 돌다가 한 칸만 가주면 되니까 거리는 1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 g의 4n 플러스 2는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이야. 삥삥삥삥 돌다가 하나, 둘 여기에 있으면 되니까 루트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따라서 분자 쪽은 얘네들 단순 덧셈이니까 1 플러스 루트 2분의. 자, 그 다음 분자 쪽은요. 얘에서 얘를 뺄 건데 분모가 이미 지 혼자 값이기 때문에 분자 지들끼리 수렴해야 되거든.
그리고 눈치를 봤더니 둘 다 루트니까 유리화하면 사라지는 꼴이야. 근사로 빨리 풉시다. 전개해볼게. 얘는 2n제곱 플러스 몇 n? 6n 플러스 5고 거기서 루트의 2n제곱을 뺀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뭐의 완전제곱의 느낌이냐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루트 2 밖으로 빼버린 다음에 n제곱 더하기 3n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과 비슷할 거야. 물결 쳐주고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이 루트 2 빼내면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럼 n 더하기 2분의 3과 비슷하고 n과 비슷한 거니까 이쪽은 2분의 3 루트 2로 수렴할 거다. 따라서 분모에 요거 깔아주고 분자 이거 계산한 것이 정답은 96 이렇게 나오는 값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봅시다. 계산이 좀 많으니까 그림을 작게 그려보자. 자, 내가 구하고 싶은 두 개의 기울기가 누구랑 누구냐? PNRN, 이 초록색. 이게 기울기가 AN입니다. 그 다음에 QNRN이 BN. 여기서부터 요렇게 간 게 BN입니다. 자, 얘부터 얘가 n, 2n의 제곱이다. 부터 해보자. 먼저 여기 QOR이 90도야, 그죠? 그 말은 이 원은 지름이 누구인 원인 거야? QR인 원이겠지. 그 말은 요렇게도 몇 도야? 이거 원주각 때문에. 얘도 90도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먼저 Q의 좌표부터 잡아볼 텐데 Q는 문제에서 OP랑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좌표 잡아볼게. 마이너스 때려준 다음에 루트 뭐 더하기 뭐요? 4n 4제곱 더하기 n의 제곱, 0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먼저 QP의 기울기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거 빼면 되니까 n 더하기 얘 n 밖으로 빼버릴까? 4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그거분의 y좌표 2n제곱. 따라서 그것과 수직인 게 RP의 기울기니까 AN은 얘랑 수직이면 되겠지.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된다 생각하고 n 약분하면서 쓸게요. 마이너스 때려주고 분모 2n 분자 1 더하기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러면 미리 구하고 싶은 걸 봤더니 리미트 an 더하기 4bn인데 여기다가 리미트 취하면 어떻게 돼? 수렴하지? 그러면 얘 미리 보내도 괜찮겠네. an이라는 친구의 수렴값을 일단 마이너스에다가 여기 2n이고 2n이니까 얼마? 즉 마이너스를 수렴할 것이고 그럼 내가 bn이라는 친구도 따로 지 혼자 수렴하는 친구겠지 뭐. 맞냐? 자, 이제 bn은 요만큼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얘를 어떻게 구할까? q의 좌표는 알거든? 그럼 내가 r의 좌표라도 알면 점점 사이의 기울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 녀석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이미 초록색 기울기 알아. 지나는 점도 알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 맞냐? 자, 세워보자. 보여나 y는 이 초록색의 기울기가 뭐요? an이야. 잠깐 an이라고 쓸까? an 괄호 어디 지나니? n, 2n 제곱 지날 거야. 그쵸? 그러면 y절편 r이라는 건 민준아 0, 뭡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bn이라는 기울기는 하고 바로 식을 세우자. 이따가 an 대입해도 되니까. 자, 그럼 b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인데 일단 가로의 길이는 바로 여기 있는 이겁니다. 루트 n 밖으로 뺄까? n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자, 그리고 그거분의 얼마냐면 y좌표니까 얘 마이너스 nan 플러스 2n 제곱이다. 그쵸? 자, 그러면 n 이렇게 약분해놓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볼 건데 내가 이미 an이라는 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분자는 몇 n인 셈이야 지금? 2n인 셈이야.
분자 쪽은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갈 친구인데 얘는 혼자 수렴하는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 대입할 필요 없이 그냥 상수라고. 그러면 2n분의 2n이니까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an 같은 걸 무식하게 대입하지 말고 미리 수렴한다라는 걸 찾아두면 an인 채로 갖고 가는 게 식을 좀 줄일 수 있는 전개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꾸역꾸역 도형 문제 푸는 느낌이었습니다. 환유 괜찮냐? 넌 지금 잠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너 왜 오늘 체육 있었어? 아, 또 아니 고3까지나 돼가지고 체육 때 축구 합니까 너네? 10년 됐어요. 아, 7번 갈 겁니다. 아이, 근데 해야지. 나도 고3 때 농구만 맨날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너네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모의고사? 이번 주, 다음 주. 어? 다음 주요. 다음 주 수요일이지? 맞아. 탐구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탐구 아직 공부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국영수만 신경 쓰면 돼. 아, 실제로 나 고3 때 국영수는 산모가 294점이었는데 탐구는 3등급인가 막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탐구는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할 거라 괜찮아요. 여름방학 때 하면 다 올라. 근데 반대로 이건 생각해야 된다. 너네가 여름방학에 이번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으면서도 막 국영수 공부를 많이 못할 거야. 탐구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힐 거라. 그러니까 국영수는 학기 중에도 꾸준히 잘 해놔야지. 뭐 방학 때 한번 메이크업 하면 돼. 이렇게 시간이 널널하지 않아. 방학 때는 탐구만 죽어라 해도 어느새 8월 15일 광복돼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자소서 쓰기 시작하면 자소서는 안 쓰겠. 너네 자소서 안 쓰는 세대인가? 안 쓰나? 그래도 뭐 일단 수시 넣기 시작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수시 넣으면서 이제 붙은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렇단 말이야. 야, 진윤 서울대 썼대. 그럼 일단 서울대 한번 들어가 보고. 연대 들어갔는데 연대 막 한번 과 찾아보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붕 떠가지고 2학기엔 공부 잘 안 돼. 자, 7번 봅시다. A, B는 모두 한 자리의 자연수이다 해놓고요. 얘는 어렵지 않다. 바로 갈게. 자,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의 극한은 분모, 분자, 가장 무엇이 큰 녀석 보면 돼? 공비가 제일 큰 녀석만 따라가면 되겠지. 그럼 분모는 지금 A의 N승이 있고 B의 N승이 있고요. 분자도 A, B가 있으니까 누가 큰지로 케이스만 나누면 금방 될 겁니다. 자, 승우야,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고 하자. 그럼 분모 A의 N승의 개수 뭡니까? 2B. 자, 분자 쪽 A의 N승의 개수 뭡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A로 잘 바꿔줘야 돼. 이게 2야. 따라서 A는 4B를 만족하는 걸 찾자. 4,1과 8,2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반대로 B가 더 클 때 하겠습니다. 명준아, 분모에 B의 N승의 개수 뭐임? B의 N승의 개수 3B. B. 그치, 그것까지 떼야 돼. 그래야 분자 B의 N승의 개수 얼마? 9A. 9A는 2다가 나올 거라서 3A는 2B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를 만족하는 거 찾아볼게요. A가 2고 B가 3. 2배씩 해가지고 4, 6, 3배씩 해가지고 6과 9까지. 한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서 끝. 자, 그 다음 마무리. A랑 B가 같을 때를 봅시다. 자, 준성아, A랑 B가 같으면 얘네 다 똑같은 거니까 A의 N승의 개수가 뭐 더하기 뭐야? 2B 더하기. 미안. 맞네. 2B 더하기 3B. 분자는 A의 N승의 개수 얼마고? 플러스 뭐요? 너지 그럼 계속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저 눈치 없는 새끼 진짜. 자, 근데 A랑 B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뭘로 약분될 거라? 2로 약분될 거라서 이거는 A랑 B가 같기만 하면 무조건 2로 수렴하겠네. 1,1에서부터 9,9까지 총 9개. 9, 3, 2 더하면 14개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거 그냥 등비 수열의 합공식 때려 박으면 풀 수 있는데 편하게 푸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수원 리마인드 좀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형태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었지. 자, 그럼 반면 등비 수열의 합, 공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어떤 꼴이냐? A 곱하기 R의 n승까지만 질러볼게. 그 다음에 어떤 꼴이야? 마이너스. 여기를 정확하게 A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첫 번째 항부터, 이거 수업 때 했던 거잖아. 첫 번째 항부터 뭐 등차면 등차, 등비면 등비, 아니면 모종의 아무튼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그 규칙에 녹아들려면 뭘 따져보면 된다 했지? 정호야 뭐라고? S에 제로가 제로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지. 알지? 승우 알지? 자, 그러니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없다로 나타나는 것뿐이고 등비 수열에서도 뭐 상수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S0가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꼴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 사실을 이용하면 좀 8번을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게다가 이것도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지? 여기서 공차 얼마입니까? 2a지. 일반항 구하는 과정 뭐였어? 대충 싹 미분해버리고 앞에 기울기가 공차였지. 등비 수열과 그 등비 수열의 합의 특징은 뭐냐면 그 거듭제곱 당한 그 근본 밑에 있는 친구가 공비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 공비는 R이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 반대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다라고 주어지면 등비 수열의 합을 한 방에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맞냐? 그거를 생각을 하면 나는 8번을 이렇게 좀 편하게 풀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리미트 봤더니 분모가 뭐의 n승이요? 9의 n승. 그 다음 sn 마이너스 뭐시기? s8인가? 10. s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의 10. 이게 a의 3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세워버릴 거야. sn이라는 친구는 분명 공비 R에 대해서 R의 n승이라는 걸 포함한 식일 거야. 마찬가지로 이 S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도 개수가 R 곱하기 R의 n승으로 좀 바뀌겠지만 아무튼 얘도 R의 n승이라는 걸 갖고 있는 수열일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만나서 9의 n승과 맞아 떨어지니까 수렴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이 얼마다? R이 3이다라는 걸 먼저 찾고, 맞냐? 그 순간 SN이라는 걸 이렇게 질러버릴 거야.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요. 0 대입했을 때 1 되게끔, 0 대입했을 때 뭐 되게끔? 0 되게끔 K 괄호 3의 N승 빼기 1 이렇게 식을 세워버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S의 N 플러스의 1이라는 것은 3K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의 K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냐? 그럼 3 밖으로 뺀 거고 3의 N승이고 얘는 그냥 전개한 거예요. 됐냐?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곱하면 뭐 곱하기 9의 N승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3K 제곱 곱하기 9의 N승 어쩌식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지. 이거랑 이거 곱한 거니까 현재야. 맞냐? 근데 그게 뭘로 수렴한다? A의 3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A3도 편하게 구할게. 이왕 이렇게 둔 김에 일반항 굳이 구하지 말자. S3이 얼마냐? 몇 K? 26K. 그 다음에 S의 2는 몇 K? 8K. 따라서 이걸 빼주면 A의 3는 몇 K? 18K. 따라서 얘는 18K다 라고 풀어주시면 K는 6이다 가 나옵니다.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결국은 6 괄호 3의 N승 빼기 1이라는 등비수열의 합식이었다는 거지. 여기다가 1 대입해 주시면 정답은 2 곱하기 6은 12.
결국 얘는 S10이랑 S8인가 뭐 뒤에 뺐다. 이거는 페이크야. 쓸모없어요. S11을 빼도 똑같고 S1000을 빼도 똑같습니다. 됐냐? 그래서 결국 다항식처럼 최고차 항의 개수 느낌으로 공비가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들의 개수가 얼마냐로 식 세우면 되고 등비 수열의 합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는 수열의 수원에서도 필요한 테크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 9번은 마음 편하게 가자. 자, 이거 한 줄로 풀자. 한 줄이래. 세 줄로 딱 풀자. 정호, R이 1보다 커. 그럼 뭘로 수렴할까? R제곱 마이너스에 R로 수렴할 건데 그게 2다. R은 2겠지. 그 다음 R이 1이면 다 대입해버리면 돼. 분모 2분의 분자가 딱 4가 되면서 2가 돼. 그 말은 맞단 뜻이고. 그 다음 양수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로 땡길게. 자, 0부터 1 사이면 R의 거듭 제곱항은 다 그냥 뭘로 가버릴 거야? 다 0으로 가버릴 거야. 날라 뿌려. 그러면 3R 플러스 1만 남았음. 그게 2다. 그러면 R은 3분의 1이겠죠. 자, 이렇게 3분의 1과 1과 2 세 마리의 합만 구하면 됩니다. 3분의 10이니까 13이었지. 간단한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정호는 이것만 해결 못했었나? 자, 0부터 알파, 베타가 모두 1 미만이고 an이라는 수열이 알파의 n승 빼기 베타의 n-1승이다. 그 다음 리미트 sn분의 s의 n 플러스의 1 그것이 4분의 3이 오라. 오케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일단 SN이 뭔지 식은 좀 써볼게요. SN이라는 게 뭐냐면 등비수열합 공식으로 1 마이너스 공비는 각각 따로따로인가? 아니지. 그냥 이거 알파 n승이잖아. 공비 알파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첫항 알파 괄호 1 빼기 공비의 항수승 빼기 뒤의 항은 1 마이너스 베타분의 첫항 1 괄호 1 빼기 공비의 항수승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맞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일단 이 생각부터 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즉 리미트 SN 즉 급수가 얼마냐면 뭐냐 이거 1-R분의 알파 빼기 1-베타분의 뭐가 돼? 1이 된단 말이야. 맞아. 등비 얘도 등비 수열이고 얘도 등비 수열이면 당연히 0과 1 사이면 등비 급수씩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0이 아닌 상수라면 이 식이 뭘로 수렴해야 돼요? 1로 수렴해야 되지. 둘이 같은 걸 거 아니야. 맞나? 이해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대. 라는 건 얘가 0이 아닌 걸로 수렴한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냐? 이거 수투에서도 가끔 하는 거 있어. 수투에서도 이런 거 있었음. 뭐 어떤 문제였지? 이런 표현 본 적 있을 겨. 이런 표현. 그렇지? 얘를 그냥 만약에 F'A분의 F'A로 수렴을 시켰으면 1로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됐다는 건 F'A도 뭐였을 것이다? 0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수가 2개 있을 것이다. 등등 이렇게 내려가는 이야기 있었지 않냐.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귀류법으로 모순을 발견하는 느낌이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알파분의 알파 빼기 1-베타분의 1은 0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게 0분의 0꼴이었다 이거야. 됐냐? 그럼 0분의 0꼴이면 실제로 계산을 해서 식에서 뭔가 0이 되는 인수 같은 걸 잘 지워가지고 4분의 3으로 실제로 수렴을 시켜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식을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sn분의 sn 플러스 1 다시 한번 써보자. 일단 얘 정리하면 1-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베타분의 마이너스 베타의 n승 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1 빼기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베타분의 1인데 그지? 이게 방금 얼마라고 찾았으니 0이라고 찾았으니 이 알파의 n승이 남은 부분만 쓸게요. 오케이? 그러면 분모 분자 좀 간단해지겠다. 분모는 똑같이 빠르게 쓸게. 1 빼기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알파의 n승 플러스 1 빼기 베타분의 1의 베타의 n승 그거 분의 분자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알파의 n승 플러스 1 빼기 베타분의 베타의 n승. 어차피 최고차항 똑같으니까 개수비교 이런 식으로 갈 거라서 알파 n 플러스 1승 되는 거 하나 빼버리고 n승, 베타 n 플러스 1승 되는 거 베타 미리 빼버리고 n승. 이렇게 쓸게요. 그치? 게다가 여기도 한 줄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하고 이것이 지금 서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내면 알파의 n승에다가 마이너스 베타의 n승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아, 마이너스 맞을걸? 헷갈려. 이항 하나 써놓자. 얘는 1 빼기 베타분의 1이야. 그래서 요게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버리면 마이너스야. 그죠? 아이씨, 그럼 분자 굳이 이렇게 빼낼 필요 없었겠다. 여기도 똑같은 논리를 취하면, 그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내면, 알파의 n 플러스 1승 빼기 베타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굳이 빼내서 미안. 안 빼놨으면 더 잘 보였을 거야. 빼놓지 말아볼까? 잘 안 보이는 친구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이것만 바뀐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일로 올라오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극한이 리미트 알파의 n승 마이너스 베타의 n승 그거 분의 알파의 n 플러스 1승 빼기 베타의 n 플러스 1승 만 남았습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더 힘이 센지만 겨루면 되겠지. 만약에 알파가 더 힘이 세다고 치자. 그러면 민종아 이거는 뭘로 수렴할까요? 알파로 수렴할 거야. 근데 그 수렴값이 승우야 얼마래? 4분의 3이래요. 그럼 이때 베타가 얼마인지는 한번 대입을 통해서 구해봅시다. 이때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은 대입해봐. 정호 1 빼기 알파분의 알파 얼마야? 4분의 1분의 4분의 3. 얘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러면 여기서 베타라는 친구는 뭐냐? 민준아 뒤집고 넘기고 지랄해봐. 어떻게 돼? 3분의 2. 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가정했거든? 지금 크냐? 그러면 얘는 일단 살립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반대로 베타가 더 크다고 하자. 그럼 영준아 이번엔 누구로 수렴해야 돼? 그치?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 베타 이렇게 있으니까 베타로 수렴할 거야. 근데 그 수렴값이 4분의 3이래. 자, 그럼 또 저식에 대입해봅니다. 이번에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가 유나 4분의 3 대입하면 얼마냐? 4. 자, 그럼 얘는 넘깁시다. 알파가 5분의 그럼 5분의 1분의 5분의 4 되겠지. 자, 근데 이번에는 베타가 더 커야 되는데 4분의 3보다 0.8이 더 커버렸어. 그래서 이쪽 케이스는 기각을 해주면 되겠네. 자, 알파 베타가 나왔고 둘이 곱해주면 되니까 곱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춘? 오케이. 준성아 너도 자냐?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자, 가조건 리미트 k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의 1분의 an-2의 2의 n승 이것은 3이고 리미트 k의 n승 플러스의 1분의 s의 n은 16이다. 자, 나는 누구부터 만져볼 거냐면 얘부터 해볼게. 얘부터. 아까랑 똑같아. 분모가 k의 n승인데 그럼 분자도 뭐의 n승 꼴이어야 돼? k의 n승 꼴이어야 돼. 근데 16으로 수렴했다는 거는 sn이 뭐 곱하기 k의 n승? 16 곱하기 k의 n승으로 시작을 한다는 뜻이야. 근데 sn이 뭐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당연히 s 뭐가 0이어야 돼? s 제로가 0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빼기 얼마라고? 16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맞냐?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공비가 얼마구나. 당연히 공비가 K구나. 그쵸? 자, 그 다음 그러면 일반항으로 돌아가 보자. 자, 수열의 합이 이걸 때 일반항 뭘까? Sn 빼기 Sn-1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첫 항이 얼마인 거예요? 첫 항이 16괄호 K 빼기 1이지. 그리고 공비가 뭐야? 그러니까 곱하기 K의 몇 승? 이렇게 해주면 훨씬 빠르겠죠. Sn-Sn-1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요 식에다가 갖고 가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분모는 K에 n 플러스 1승만 쓸게. 어차피 빼길 필요 없음. A에는 16 곱하기 K-1에 K의 n 빼기 1승 빼기 2의 n승 그것이 3이래.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만약에 K가 2보다 크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의 n승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돼. n-1승에 맞춰주자. 개수 같아야 되니까. 그럼 분모에 K 몇 개 남아? K 2개. 분자는 16괄호 K-1 그리고 그것이 3이답니다. 그러면 빨리 가자. 3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6K 플러스의 16은 0. 1, 3에다가 마사. 딱 되네. 2보다 큰 K 찾자. K 얼마? 4. 일단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케이스 보자. K가 뭐일 때도 보긴 해야 될까? 딱 둘이 같을 때도 한번 신경을 써보긴 해야 되겠지. 자, 둘이 같으면 이번에는 다 똑같은 거니까 개수만 볼 건디 n-1승으로 맞추자. 그럼 분모에는 K 제곱이 있을 거니까 4일 거고 분자 K에 n 빼기 1승으로 맞췄으니까 요거 그대로 남을 건디 K가 2니까 16이고 n 빼기 1승으로 맞췄으니까 2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안타깝게도 얘는 3이 아니었네 까지 해주시면 A1의 값 K4였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자. 첫 항 A의 1은 여기 n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6괄호 K 빼기 1 곱하기 K의 0승. K가 4니까 48. 오케이. 등비수열의 합 좀 똑똑하게 설정할 줄 알면 좋다. 자, 다음 갑시다. 13번부터 보자. 여기서부터 좀 재밌지.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문제야. 13, 14가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그게 더 어려워진 게 15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13번 봅시다. 현서야,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보고 딱 느끼는 거 없어? 일단 얘는 어떤 성질이 있군. 기함수. 그치. 대칭점이 0,1이겠군. 뭐 이 정도 좀 느껴두시고. 자, 그 다음 gx라는 함수를 봅시다. 자, f의 2n승 플러스의 1 그거 분의 f의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의 f. 자, 바로 구하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fx의 범위로 나누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만약에 f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gx는 준성아 뭐가 됩니까? 그치, 이 거듭제곱 부분이 다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의 fx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절대값의 fx가 1보다 크면 장민종이 얘는 어떻게 될까요? fx가 될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짝수항, 홀수항 나눠져 있으니까 정호 f가 1일 때는 g의 x는 0입니다. 그 다음 반대로 승우 f가 마이너스 1일 때는 gx가 얼마입니까? 아, 얘도 0이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그러네.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gx가 불연속인 점이 5개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자,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일단 여기 과격하게 좀 그려볼게. 여기 대칭축이래. 변곡점의 y좌표가 얼마니? 1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fx가 1과 마이너스 1을 넘나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하니까 공부 삼아 한번 해볼게. 아, 강민주 왜 이렇게 쳐 줘라 이 새끼야. 자, 이럴 때를 한번 보자고. 그럼 x축은 지금 요 정도에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요한 건 fx가 1 또는 마이너스 1 되는 점이 중요하니까 여기. 아, 이거 너무 좁은데. 자, 뭐 이렇게 좀 드르륵 해놓고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 먼저 1 또는 마이너스 1 될 때는 다 0이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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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 다음 그냥 그릴 거. 바깥에 있을 때 그냥 그리래. 바깥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어디야? 맨 오른쪽. 여기서부터 그 다음 마이너스보다 바깥에도 그대로 그려야 돼. 요 사이. 그 다음 얘보다 바깥에 맨 왼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당해야 되니까 아까 여기 마이너스 1이었는데 필연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뒤집힐 수밖에 없네. 이 부분도 위에서 아래로 갔은 게 반대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 여기도 이렇게 간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 경험적으로 결국은 1 또는 마이너스 1 넘나들면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수밖에 없구나. 그치?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6번 정도가 생기는 그래프였다. 그러면 이걸 5번으로 줄여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변곡점의 y좌표가 뭐였으므로 여기랑 몇 번 만나는 건 빼박이야. 3번 만나는 건 빼박이란 말이야. 그러면 추가로 마이너스 1과 몇 번 만나면 돼? 2번. 얘보다 아래에 있는 상수함수가 2번 만나려면 어디 지나면 되냐? 극소를 딱 지나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5개의 x좌표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곳.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m이 뭔데? 개수가 뭔데? 아직 안 해봐서 모르는군요. 해봐야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그림 안 그리고 머리로만 해도 할 수 있긴 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우극 마이너스 함수값이 1인 곳을 찾고 싶은겨. 공부 삼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요한 5군데만 드르륵 그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 5군데는 다 함수값이 0이니까 빵빠라빵빵빵 이렇게 찍어주고, 절대값이 1보다 바깥에 있는 거, 얘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 상수함수 1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다시 요렇게가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고, 이제 사이 이 부분이 반대로 뒤집히면서 사이, 얘는 밑에서부터 요래 다 빵꾸기네 여기다. 그 다음에 끝이다. 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극한 빼기 함수값이 1인 곳 물어봅시다. 여기 맞나? 맞죠? 여기 맞나? 맞지?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맞지? 우극한 1이고 함수값 0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맞네. 따라서 개수는 4개입니다. 그 다음 P2가 뭐 X좌표인가? P2 두 번째 얘가 어디야? 요거.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겠구만. 그치? 자,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할까? 구하는 방법 많은데 그냥 극값 차이로 구할게요.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는 극대값이 얼마는 뜻이고
3 이란 뜻이고. 그렇다면 지금 극대와 극소 차이 델타 y가 얼마인 상태야? 4. 공식이 뭐였지? 2분의 뭐 곱하기? 최고차항 곱하기 뭐의 세제곱? x값 차이의 세제곱. 따라서 델타 x가 얼마다? 델타 x가 2. 근데 아까 여기가 변곡점이었으니까 0. 그러면 여기가 델타 x가 2라면 여기 얼마?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대 루트 3 비율관계인가? 여기가 얼마?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구해주는 게 빠르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였으니까 P2는 마이너스의 루트 3. 그 다음에 P의 M 빼기 1, P3 뜻하는 건가? P3 요건데. 1이네. 자, 곱해주시고 제곱하면 48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을 14번에서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이 제일 관찰이 어려웠지. 현철 이해돼요? 영상 다 찍고 있으니까 유튜브 올려줄 테니까 집에서 복습하십시오. 민준이 복습할 겁니까? 네. 자, 그 다음 14번 봅시다. 자, 이제 알 테니까 gx를 바로 칠판에 안 쓰고 책 보면서 물어볼게요. 첫 번째, 절대값의 fx가 1보다 작으면 준서가 얼마 됨? 자냐? 개새끼야. 자, 절대값 f가 1보다 크면 보현은 어떻게 될까? 2fx. 자, 그 다음 fx가 딱 1이면 민준은 어떻게 될까? 2분의 8. 오케이. 즉 f가 마이너스 1때 어떻게 됩니까? 저요? 예. 2분의 4. 즉 2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가족권부터 풀어봅시다. gx는 4가 되도록 하는 근이 4개다 라고 했는데 gx가 4가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보자. 첫 번째, 애초에 g가 4인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f가 뭐면 돼? 1이 되면 돼. 즉 얘는 fx가 1이 되도록 하는 x 일 수도 있고 6이 4일 리는 없고 2가 4일 리는 없고 2 곱하기 fx가 4일 수는 있겠지. 그럼 fx가 얼마면 돼? 2. 그거는 이 범위 조건 만족하나? 하지. 1보다 크니까. 아, 그렇다면 fx가 뭐인 점? 2인 x. 이렇게가 토탈 몇 개구나? 토탈 4개구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조건. gx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인 실수 a의 개수를 k라고 하면 k는 2보다 크고 fk는 2다. 불연속이 k개. 자, 그랬을 때 f의 0도 2고요. f의 k도 2다. 이렇게 나왔다. 불연속이 몇 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구만. 일단 언제가 불연속인지 보자. 이거는 굳이 그림을 안 그려봐도 될 것 같은데 fx가 1보다 살짝 작으면 함수값이 6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딱 1이 되는 순간 뭐가 돼버려? 4. 불연속이 됐어요. 또 f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컸을 때 안쪽이니까 그때도 6이었을 텐데 마이너스 1 딱 될 땐 또 2래. 뭐 굳이 반대쪽 극한 보지 않아도 불연속은 맞잖아. 함수값하고 한쪽 극한만 봐도. 즉 불연속이라는 건 fx가 뭐 또는 뭐가 될 때야?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때입니다. 자, 그게 지금 k개다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고 요 1이란 상수함수와 2라는 상수함수가 어떻게 지나갈지를 봅시다. 첫 번째, 뭐 기가 막히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공부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겠지. 또 어떤 것도 가능할 거냐면 1일 때가 이렇게 밑에 한 번만 만나고 2일 때가 이렇게 2번 지나간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1일 때가 이렇게 3번 지나가지고 2일 때가 저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한 번만 만난다. 일 수도 있단 말이지. 자, 안 되는 것도 빨리빨리 기각할게. 요 케이스는 K가 적어도 몇 이상이냐?
문제는 맞지만 여기서 생각해봐. K가 뭐였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개수인데 불연속은 f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때야. 이 그림에서 적어도 몇 번이니? 4번. 적어도 4번이지. 왜? 마이너스 1이 여기일지 모르지만 일단 한 번은 만날 거고 핑크는 이미 3번 만났으니까. 그쵸? 자, 그렇다는 건 문제에서 F0은 2고 FK는 2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0이 되도록 할 수 있는 X값이 여기밖에 없어. 그치? 그럼 또 다른 FK는 2다가 생길 수가 없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요 그림을 봅시다. 얘는 K가 얼마가 돼버려서 모순일까? 2라서 모순입니다. K가 뭔데? f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때잖아. 1이 여기라면 마이너스 1은 분명히 여기 밑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K가 2 돼서 모순. K가 2초가라고 말을 준 거는 이제 이쪽을 기각시키려고 한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요때만 이제 남았으니까 한번 보자. 이때는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은 분명 밑에 있을 거라. 정호야, K가 얼만 거야? K가 3입니다. 하나, 둘, 세 개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F의 제로랑 F의 3이 딱 2가 돼야 되네. 그러면 여기 X좌표가 얼마? 0. 여기는 3. K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나머지는 비율관계로 여기가 얼마고? 2.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지. 자,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극값 차이로 빨리 해결할게요. 극대값하고 극소값 델타 Y가 얼마인 거야 지금? 1인 거지. 그게 2분의 최고 차이를 내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곱하기 자 X값 차이 얼마입니까? 2의 세제곱. 따라서 최고 차이 개수 A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fx 세워보자. 승우야, fx 상수함수 1과 또는 2과 네가 마음에 드는 쪽의 위치관계로씩 세워봐요. 4분의 1 x x제곱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여기다가 6을 대입해 주시면 29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 오케이. 자, 15번까지 하고 한번 쉽시다. 15번이 요 유형 중에서 생각할 게 좀 많았어. 어려운 것 같아. 민준아 이거 풀었어? 아니요. 그럴 줄 알았지. 야, 정우야 이거 맞췄냐? 대단한데. 보현이는? 그렇긴 했는데 너무 옛날에 답이 나오긴 했다고? 오, 좋은데. 윤이는 어땠어 이거? 아직이라는 건 설마 예습을 안 해왔다는 겁니까? 아니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냥 기억하자. 쓰지 말고. 오케이. 그럼 일단 fx가 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야. 이때 이제 고민이 x-t의 거듭제곱 쪽을 먼저 해결하는 게 좋을지 sin ax 쪽의 거듭제곱을 먼저 해결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x 빼기 t 쪽으로 먼저 할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n간하면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특별할 때만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쪽 위주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x가 t 플러스의 1보다 크거나 x가 t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즉, 요 녀석의 절대값이 1보다 커질 때를 보자. 그러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겠지. 그리고 분자는 얘가 0으로 가면 1로 가거나 아니면 얘가 1로 가면 2로 가거나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라면 0으로 가거나 이 셋밖에 없단 말이에요. 즉 제가 발산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순간 fx는 뭐가 돼? 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빼박 치역인 거지 일단 하나.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0은 하나 원소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딱 t 플러스 1일 때를 보자. 그럼 이제 fx가 뭐가 되냐면 분모는 어디로 가요? 분모는 2로 갑니다.
근데 이제 분자 쪽을 내가 아직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사인 값이 과연 0으로 가는 친구인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몰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써볼게. 리미트 사인 a 괄호 t 플러스의 1 그 녀석의 2n 플러스 1승 괄호 닫아주고 플러스의 1. 물론 이 1은 괄호 안에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아직 얘가 지금 미지수다라는 걸 좀 남겨두고 싶었던 표현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x가 t-1을 때려보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t-1이면 분모 여전히 2로 가겠지. 그리고 이제 분자 쪽에 뭐가 아직은 미지수냐면 리미트 사인 a 괄호 t-1의 1에 2n 플러스의 1승. 괄호 여기 필요 없겠다 그러면. 어차피 얘만 리미트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의 1. 이 되겠지. 그럼 얘 또한 다시 한번 0이 될 수도 있고요. 1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사이 쪽 t-의 1부터 t 플러스 1을 때려보자. 민종이 따라오고 있나? 오케이. 자, 그럼 이 때려보자. x 마이너스 t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분모는 어디로 가요? 분모는 0으로 가겠지. 그러면 분자가 또 아시다시피 미지수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ax의 2n 플러스의 1승 더하기 1로 수렴을 할 겁니다. 얘네들은 딱 x가 뭐뭐니까 한번 대입을 해본 거고 얘는 아직 범위니까 그냥 x인체로 쓴 것뿐이야. 아무튼 모른다라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세 개가. 괜찮냐? 그치? 자, 그러면 일단 핑크색부터 생각해볼게. 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이 범위 내에서 사인 값이 만약에 1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수렴값은 2가 되겠지. 사인 AX가 1, 2 된다면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정의역의 범위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맞냐? 그 다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의 1이 되면 0이 되겠지. 얘는 또 있을지 없을지 몰라. 만약에 정의역 범위 내에서 sin A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면이에요. 맞냐?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말했다시피 sin은 엔간하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그러니까 엔간하면 이 부분이 뭐로 갈 거라? 0으로 갈 거라서 수렴값이 1이겠지. 맞냐? 네. 자, 치역의 원소가 두 개여야 된다 그랬어. 아까 0 이거 빼박이지. 그쵸? 그 다음 요 케이스 내에서 엔간하면 1은 존재한다고 했잖아. 왜냐면 그 범위 내에서 항상 1이나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잖아요. 딱 그 특별한 순간 한두 군데만 빼고는 다 이거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것도 빼박이겠지. 이해되냐? 그 말은 치역은 0과 1이어야만 하네요. 이해돼요? 그렇다는 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돼, 안 돼? 발생하면 안 되지. 이해되냐? 이미 치역은 0과 1이라고 결정이 돼버렸으니 이런 시츄에이션이 연출이 된다면 0은 괜찮구나. 2까지만 하자. 미안, 여기까지야. 잘못 쳤어요. 얘는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일단 이게 첫 번째. 그걸 정리 좀 해보자.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x값이 t-1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범위에서 sin ax의 값이 1이 되면 안 돼요. 요약을 좀 해놓을게. 됐음? 오케이. 자, 아직 안 끝난 얘기. 얘네 둘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방금 해왔던 걸 생각하면 괜찮을 거야. 얘는 뭐 또는 뭐가 될 수 있지? 당연히 1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딱 요 값일 때, 그러니까 딱 값일 때지. 사인 AT 플러스의 1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기타일 때를 보자. 만약에 딱 이 사인 A 괄호 T 플러스 1이라는 값이 1이면 이 수렴값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F가 1 되는 건 봐줄 수 있어 없어? 얘는 괜찮아요. 맞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그럼 결과가 뭐가 됨? 되냐 안 되냐? 되지. 기타이면 뭐가 돼버려? 이 돼버리지.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되냐? 그 말은 사인에 AT 플러스 1이라는 그 딱 정해진 값은 1이나 마이너스 1, 즉 극대극소 중에 하나를 딱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네. 이해되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해보자. 식이 다 똑같으니까 해야 될 얘기가 똑같지 않을까? 그럼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냐? 자,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얻을 수 있는 요약 결론은 뭐냐면 x가 t 플러스 1일 때랑 x가 t 마이너스 1일 때 사인 a 괄호 t 플러스의 1 사인 a 괄호 t 마이너스의 1은 각각 1 또는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보들을 취합해서 a 값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t 값들을 하나씩 찾으러 가봅시다. 자, 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인 AX 그리기 싫어 나. 주기 좀 달라지는 거 싫어. 그래서 그냥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관찰할게요. 뭐 여기가 2파이, 뭐 4파이 이런 식으로 잡힐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그럼 생각을 해보자. 먼저 이 동네 이야기 생각해보면 나 사인 AX 그리기 싫어서 사인 X로 그렸거든. 그렇다는 건 결국 정의역이 뭐부터 뭐까지란 뜻이냐? 가장 작은 t 값 넣으면 뭐요? at-a라는 값이겠지? 가장 큰 값은 뭐요? 라는 값이겠지? 이해돼? 즉 x가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변하는 동안 정의역의 간격은 얼마냐? 정의역의 간격은 2a. 근데 a가 2분의 파이보다 크대. 그럼 2a는 뭐보다 커야 돼? 파이보다는 커야 돼요. 이해돼?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 그래프에서 파이보다는 긴 간격을 잡을 거야. 됐어요? 근데 내 왼손은 어때야 돼?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내 오른손은 또다시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 다음 그 사이에서는 1이 잡히면 안 된다요. 자, 그러면 일단 파이만큼의 간격을 벌릴게. 그럼 예를 들어 딱 파이만큼 벌려보자. 딱 파이만큼 벌렸을 때 양 끝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대. 근데 만약에 파이 초가니까 만약 딱 파이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양 끝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그 사이에서는 1이 없음. 만족하잖냐? 근데 파이 초가니까 안 돼. 그럼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늘려볼까? 2분의 3파이 정도까지 늘려볼게. 예를 여기서부터 양 끝이 1 또는 마이너스 여기 시작해볼게. 이건 안 돼. 그럼 여기까지 가볼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먼저 이거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잡으면 양 끝이 1 또는 마이너스 1 맞는 말이지.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내 사이에 뭐가 있어버려? 1이 있어버리지. 이렇게 잡을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 여기부터 여기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지. 맞냐? 얘보다 더 멀리 잡으면 안 돼. 왜냐면 봐봐.
양끝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그걸 여기서 시작했으면 그 다음이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볼 텐데 이러면 내 손 안에 뭐가 생겨버려? 1이 생겨버리거든. 오케이? 양끝 빼고는 1이 없어야 되면서도 양끝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잡혀야 되면서도 간격은 파이보다 넓을 수 있는 건 딱 이 간격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이고 2분의 3파이가 아니었다. 딱 2파이네요. 한 바퀴니까. 그럼 그 2파이가 얼마면 돼? 2a면 됩니다. 따라서 a는 파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양수 t를 작은 것부터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파이 넣어볼게. 그러면 내 간격의 왼손 봐봐. 구간의 좌끝이란 말이 있나 모르겠다. 파이 대입하면 당연히 파이 괄호 t-의 1이 되겠죠. 그게 여기가 될 수 있겠지. 2분의 파이. 그 다음은 여기가 될 수 있겠지. 2분의 5파이. 이렇게 가겠지. 따라서 t는 파이 떼 버리고 1 넘기면 2분의 3, 2분의 7, 점점점점. 즉 일반을 해보면 2분의 4m-의 1입니다. 이거를 시그마 1부터 어디까지 하란다? 1부터 10까지. 2m-의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하면 얼마니까? 55. 2배 하면 110. 2분의 1이 10개 있으니까 5. 답은 105파이 5번. 오케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복습을 영상 통해서 해주셔야 이해가 더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이다. 초반은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a분의 1하고 b분의 1의 합이 2분의 1이고 첫 항과 공차가 모두 양수인 등차 수열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b의 n 플러스의 1 더하기 an 플러스 1 bn분의 1이 12분의 1로 수렴한다. 간단한 거지.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일반항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0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n에 관한 2차식 분의 1이니까 당연히 0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이 0으로 가줘야 돼. 근데 등차 수열끼리의 뺄셈이 나중에 0이 된다라는 게 있어? 처음부터 0이어야 되겠지? 왜냐면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b의 n 플러스 1과 같아야 된다는 것. 그렇다는 건 결국은 a의 n 플러스의 1이라는 거는 b의 n 플러스의 2랑 같다는 것.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주어진 급수를 직접 소거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지. 자, an-bn 플러스 1은 지워지니까 an 더하기 1 자리 이렇게 바꿨어요. b의 n 곱하기 b의 n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럼 찢으면 bn분의 1과 b의 n 플러스 2분의 1의 뺄셈을 찢을 거야. 자, 거꾸로 통분하면 분자의 현서에 몇 d가 생겨버리겠냐? 그렇지. 두 칸 차이가 나니까 2d가 생겨버릴 거야. 그래서 2d분의 1로 나눠줘야 돼. 자, 그리고 보현아 이거 몇 칸 차이? 그러면 앞에서 몇 개 남아? 자, b분의 1 남을 거고 b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남겠지. 뒤에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삭제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12분의 1로 수렴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 정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얘도 써먹자. a의 1은 b의 2랑 똑같기 때문에 a분의 1이라는 건 바로 b 플러스 d 그래. b 플러스 d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것이 2분의 1이고 이게 12분의 1이었으니까 좀 귀찮네. 아니다. 대입하면 개꿀이네. 이거 그대로 대입하자. 4d분의 1은 12분의 1. 따라서 이렇게가 합쳐지면 따라서 d는 3입니다. d는 3을 구해놓고 다시 b를 구하러 가면 3 플러스 b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분의 1이다. 찍어서 나오면 좋은데 찍을 수가 없네. 3이다. 6분의 1하고 3분의 1이다. 야. 됐다. 자, 그러면 A4 빼기 B3. A4는 B에 얼마나 똑같아? 근데 구할 필요 없었네. A4라는 것은 B의 5랑 똑같으니까 B5에서 B3 빼세요. 즉 공차 2개였지만 구하세요. 이기도 했으니 6이라고 구할 수 있었겠지. 오케이. 넘어가자.
18번. 자, 정우야, 가족권 보니까 시그마 an-1의 제곱이 1로 수렴한대. 따라서 리미트 an이 얼마고? 리미트 an은 1이다. 그 다음 a의 n 플러스 1 이퀄 2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m이다. 얘도 바로 써버리자. an이 수렴을 한다는 걸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극한에다가도, 이 등식에다가도 리미트를 취했다고 생각하면 얘도 다 뭘로 수렴하겠어? 1로. 그래서 1은 2분의 1 플러스 m 이니까 m은 1이다 까지 나옵니다. 그럼 일단 식을 써보면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an의 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점화식이 주어진 거고. A2 구하래. A2를 어떻게 구하지? 뭔가 단소가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 뭘까? 그치? 또 축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녀석의 수렴값이 1이다라는 것도 분명 쓰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겠지. 자, 다시 써볼게. 이게 뭐냐면 시그마 an의 제곱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이것이 1이다야. 맞나? 그치? 근데 an제곱 빼기 1이 an제곱 플러스 1이 뭐랑 똑같아? 2an 플러스가 똑같아. 그렇다는 거는 이 식은 시그마 2배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럼 이거는 또 일종의 소고형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더하면 맨 뒤에 뭐 남을 거야? 마이너스 a1 남을 거고 맨 앞쪽에는 리미트 an, 즉 무한 들어간 거가 남겠지. 근데 그것이 1이다. 근데 an의 극한값이 1이므로 1 빼기 얼마가 돼야 되지? a1은 2분의 1이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a2의 값, a2 어떻게 구해? 대입해야지겠다. 4분의 5의 반띵, 8분의 5다. 1번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등비급수도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도 생각보다 생각할 거리가 있는 어려운 문제야. 자, 리미트 sn에서 2배 an 뺀 것과 리미트 tn-의 2의 bn 이것이 2다. 근데 3a1은 마이너스의 b1 이렇게 나왔다. a2 빼기 b2를 구해주세요. 자, 첫 번째 드는 생각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공비, A의 공비를 R이라고 할게. R1. 아니, R1, R2 헷갈리니까 RS로 하겠습니다. 얘의 공비 R, 얘의 공비 S라고 할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R이 크고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보다 S보다 1이 크다. 이거면 왜 이걸 생각해봤어? 당연히 등비급수의 합에 대한 리미트니까 뭔가 수렴해주면 좋잖아 하고 이거라고 해봤어요. 그치? 그러면 리미트 sn 빼기 2an에서 an은 어디로 갈 거라? an하고 bn은 모두 0으로 갈 거라서 따라서 이 좌변이 뭐가 되냐면 1 빼기 r분의 첫항이 될 거고 그 다음 우변은 1 빼기 s분의 첫항이 될 거고 이것이 모두 2로 같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건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면요 1 빼기 r의 범위는 현서야 어디서부터 어디가 되냐? 자냐 이 새끼야? 0부터 2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똑같은 논리로 1 빼기 s 민정은 뭐부터 뭐 사이가 돼요? 0부터 2까지가 돼. 그치? 그래서 이거 단순하지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튀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게 그 등비급수는 첫항의 부호랑 똑같은 결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분모는 무조건 양수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갈 그 A, 첫항이 양수면 등비급수 양수고 첫항이 음수면 등비급수도 음수입니다. 근데 그러면 등비급수가 모두 2로 수렴했대. 근데 분모가 모두 양수야. 그럼 A도 무슨 수고? 양수고 B도 양수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이 사실의 모순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이 사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둘 중 하나의 급수는 뭐 할 거야? 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 적어도란 말이 숨어 있긴 해. 둘 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야, 그럼 이상하지 않냐? 발산하는데 어떻게 2로 수렴했대? 요 EAN의 도움으로 됐다라는 거겠지. 아니면 EBN의 도움일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자, 일단 얘 인케이스로 한번 해보자. SN이라는 녀석의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R분의 첫 항 괄호 1 빼기 공비의 항수승. 이 나오겠지? 따라서 SN-의 EAN이라는 거는 직접 써보면 1-R분의 A 마이너스 1-R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2배의 AN 일반항 뭐요? A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거지. 맞나? 그러면 얘가 일단 가정해보는 거야. 적어도 둘 중 하나인데 이제 이 새끼가 그 새끼다라고 치면 이 항이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말은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되는지 보자. 먼저 마이너스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R 하고 아니 이거부터 할래. 더 편한 거부터. 이게 사라져야 된다 그랬지? 그럼 뭘로 수렴하겠어? 얘로 수렴하겠지. 근데 그 수렴값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지. 그러면 하고 이제 여기 2 대입해버리자. 마이너스 2 곱하기 R. 왜? N 빼기 1승을 맞출 거요. 그거 빼기 2A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거지. 이해되냐? 그 말은 A는 마이너스 R이다라는 거예요. 됐음? 그리고 1 빼기 R분의 A가 실제로 2였으니까 하고 대입해볼게. 1 더하기 A분의 A야. 근데 그것이 2가 돼야 돼. 얼마냐? A가 마이너스 2고 R은 2가 되겠지. 맞냐? 자, 일단 이거는 무엇을 가정해 본 거냐면 적어도 하나가 이거의 여집합, 즉 발산합니다. 인 새끼가 S라고 쳐봤을 때 이야기야. 맞아? 근데 TN이라고 쳐도 어차피 알파벳만 T랑 B로 바뀔 뿐 내용은 똑같을 거 아니냐? 그쵸? 자,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가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아니면 이거야. 공비가 2고 첫 항이 마이너스 2야. 이게 AN 쪽에 가능한 시나리오 2개입니다. 적어도 하나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한다면 이거야 돼. 마찬가지로 수열 BN 쪽의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야. 얘가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공비는 2고 첫 항 B는 마이너스의 2다 이거예요. 맞냐? 자,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 중 일단 이렇게가 가능해 안 가능해? 이렇게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첫 항하고 첫 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거면서 이거다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가능한 조합은 AN 쪽이 발산하고 BN이 이렇게 수렴하는지 아니면 AN 쪽이 발산하고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요 사실만 쓰면 될 것 같아. 3A1이 마이너스의 B1이므로 만약에 이쪽이라면 A가 마이너스 2거든? B가 얼마가 돼야 돼? 둘 다 해볼까? 얘를 초록색, 얘를 핑크색으로 한번 써볼게. 강민 좀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초록색이라고 치자.
A가 마이너스 2고 R은 2야. 자, 그럼 그때 A가 마이너스 2이므로 B가 얼마가 돼? 안 보고 있네. 6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새끼의 공비는 뭐가 돼야 되냐? 봐봐. 얘랑 얘가 짝이어서 이때는 이게 수렴하거든? 수렴한다는 뜻은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0으로 간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냥 등비급수 공식이 2로 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B는 6에 대하여 1 공비 분의 6 이퀄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S가 얼마면 되냐? 3분의 맞나? 3분의가 아닌데. 마이너스 2여야 돼. 근데 이거는 Bn의 S가 수렴하는 쪽의 케이스라고 가정해놓고 풀었는데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기각을 해야 되겠죠. 그걸 남아있는 한쪽 케이스가 답이겠네. 좁은데 일로 돌아올까? 아이씨 핑크색 S가 2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쳐보자. 그러면 어디 갔니? 요거 때문에 A가 얼만겨 정호야? 이제 정호 네 얼굴도 안 보여. 3분의 2야. 자, 3분의 2면 이제 이쪽 케이스는 A가 수렴한다는 거니까 1 빼기 R분의 A가 2가 된다는 뜻이거든. 따라서 1-R 분의 3분의 2가 2가 돼야 돼. 호로로로록 하면 R은 얼마야?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 말이 됩니다. 따라서 S는 2, B는 마이, A가 3분의 2, R은 3분의 2. 이 케이스가 정답인 케이스였네. 자, 그 다음 21번 봅시다. 근데 21번은 좀 그나마 제일 쉽지 않았을까? 이거는 해설지랑 똑같은 풀이밖에 내가 제공할 수도 없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640이었고요. 22번, 23번 하고 마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23도 풀어줬나? 22번 하고 마칩시다. 22번이 급수 쪽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뭐 때문에 어렵냐? 절대값이 언제 풀릴지 언제 바뀔지를 몰라서야. 일단 절대값부터 볼게. 절대값에 an-2에 n-1승 이런 항이 있으니까 일단 케이스를 나누긴 해보자. 만약에 an이라는 것이 2의 n-1승보다 크다가 되면 주어진 시그마는 어떻게 되냐? 2의 n승만 남겠지. 맞아. an이 크면 플러스 그대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받아가지고 2배가 되면 2의 n승이 될 거야. 반면 an보다 2의 n-1승 이라는 칭호가 더 크거나 같다고 치면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뭐 나오냐? 마이너스 달면 반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그대로 먹으면 2의 n이네. 시그마 2의 n이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언제 이거고 언제 이건지의 n을 몰라. 왜? an이라는 수열을 모르니까. 근데 그림을 그려볼게. an은 첫 항이 8인데 공비가 0에서 1 사이니까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는 지수 함수의 형태를 그릴 거예요. 반면 2의 n 빼기 1승이라는 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지수 함수의 형태를 띌 거예요. 그럼 언젠진 모르겠지만 대소관계가 바뀌겠고 시작할 때는 누가 크겠네? A가 크겠네. 자, 그래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곳이 필요해. 뭐 항상 마찬가지야. 필요하면 네가 둬야지. 이렇게. m일 때까지는 an이 큰데 어느 기점 m 플러스 1부터는 2의 n 빼기 1승이 큽니다. 라고 식을 바꿔볼 거예요. 됐음?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자. an이 더 큰 쪽은 이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쪽 동네 합은 시그마 1에서부터 m까지 2의 n승이 될 거예요. 자, 등비수열의 공식 해보자. 현서야 뭐 분해? 1분해. 뭐 곱하기 뭐에 몇 승 빼기 1? 오케이, 요렇게 나올 거고. 자, 이쪽 동네는 이제 지수함수 2의 n승 빼기 1 쪽이 더 큰 거니까 시그마 2의 an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뭐부터야? m 플러스 1부터. 따라서 이쪽의 합은 시그마 m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의 2an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밖으로 빼놓고
자, A에는 공비가 문제에서 R이라고 줬으니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갈게. 1-R분의. 자, 첫 항이 뭐냐? A의 n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8에다가 공비 몇 번 곱했고, n번 곱했고, 1 빼기 하면 A 괄호 1 빼기 공비 R에 아니지. 등비급수잖아. 이것만 보면 되겠네. 됐슈?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내가 풀어야 될 부등식은 3분의 14보다는 얘 더하기 얘니까 먼저 숫자 좀 뺄게. 2의 n 플러스의 1승 마이너스의 2 더하기 1-R분의 16배의 R의 m승.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26보다는 작거나 같다예요. 오케이. 일단 부등식 안쪽에 있는 식은 절대값 다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m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볼 거야. 첫 번째. 만약에 m이 1이라고 치자. 오케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부등식이 만족되든지 식을 써볼게. 여기 얼마 됨? 2 넘기자. 그럼 3분의 8 보다는 1-R분의 16 곱하기 R의 몇 승? 1승. 이게 2를 빼세요. 3분의 이렇게 나올 거고 16딩 해버릴게. 그러면 6분의 1 아닌가? 맞지? 6분의 1보다는 1-R분의 R. 이쪽 16딩 하면 4로 나누면서 넣으면 되니까 12분의 5다. 맞죠? 뒤집어서 R에 대한 범위로 구할게. 6보다는 뒤집으면 R-1 빼기 1 되는 거 보이나? 그리고 이쪽이 5분의 12. 넘기고 또 분수 취하자. 그러면 7분의 1. 넘기고 뒤집으면 17분의 5다가 되겠지. 자, 이거는 뭐냐면 m이 1이라고 쳤을 때 R의 범위야. 근데 중요한 건 m을 1이라고 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m이 뭐였지? 대소가 바뀌는 지점이었지. 실제로 그 m이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a의 1과 2의 0승 중에 누가 커야 돼? a의 1승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반대로 2부터는 이쪽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몇 승이 m이 1이니까 2의 1승이 a의 뭐보다? 2보다 크다. 이게 만족이 돼야 m equal 1인 거고 그때 R은 이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또 찾아봅니다. A1이 뭔데? 8이네. 8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네요. A2는 뭐지? 8R. 8R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R은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즉 R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M이 1인 거고 그때 R의 범위는 이거다 이거지. 그럼 지금 나온 이것과 이것의 무슨 집합을 찾아야 돼? 교집합을 찾아야 돼. 물론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빼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17분의 5보다는 큰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분수 역수치할 때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가리만 바꾸자. 그럼 또 바뀌니까 어이. 이렇게인가? 그치? 그러면 7분의 1보다는 커야 돼. 근데 뭐보단 작아야 돼? 보단 작아야 돼. 4분의 1이 얘보단 좀 더 작거든? 더 타이트한 범위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부턴 이 방식 그대로 가면 되거든. m이 2라고 치자. 그럼 여기 얼마 됨? 6. 그럼 넘어가면 음수 되겠지? 그냥 생각해봐. 얘는 무조건 무슨 수기네? 공비가 이번에 0부터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양수기네. 그럼 뭐 음수보다 크단 당연한 거지. 이쪽만 쓸게. 그러면 1-R에 16 곱하기 R의 제곱이 자, m이 2면 여기 얼마지? 6. 6이 넘어가면 3분의 8. 따라서 8이랑 16과 2로만 약분하고 쓱쓱 하겠습니다. 6R 제곱 플러스 R-1이 0 이하다. 2R, 3R,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0초과 R은 3분의 1 이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m equal 2라고 치자가 성립하려면 2일 때까지 즉 A2는 뭐보다 커야 돼?
2의 1승보다는 커야 돼. 근데 이제 3부터는 반대가 돼야 되니까 3일 때, 즉 2의 2승은 A 뭐보다 커야 돼? A의 3보다 커야 돼. 준성아, A2가 뭔데? 뒤지고 싶지. 8R 있고요. 자, 그 다음 A3는 뭡니까? 8R 제곱은 4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R은 루트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셋의 교집합을 보자.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3분의 1하고 루트 2분의 더 타이트한 게 어느 쪽이야? 루트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얘는 미안해. 3분의 1 더 타이트하죠? 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랑 이것의 합집합. 자, 그 다음 m equal 3일 때 봅시다. 여기가 얼마니? 14. 더하기 양수가 8점 얼마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 이상으로는 불가.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 7분의 1과 3분의 1, 21분의 10, 정답은 31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23번은 지난 시간에 했었고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놓친 것들이 있으면 영상 바로 내일 안에는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극한가급수 마칩니다.